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시나요? 저는 제 스스로가 언제 가장 빛이 나는지를 잘 압니다. 제가 가장 매력적일 때는요, 제가 제 할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학생 때는 공부를 할 때 가장 빛이 났어요. 책에 빠져서 삼매경에 들면 제가 봐도 스스로 가장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잘 아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할 때 가장 눈이 빛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의 일이었던 거죠. 지금도 저는 이처럼 제가 아는 것들을 설명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또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 일을 할 때 제 모습이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껴지고요. 이처럼 누구나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멋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 자동차 정비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샵을 찾아가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다른 것에 빠져서 자기 일을 소홀히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그렇게 눈치를 주고 설명을 돌려가면서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걸 보고 포기를 했죠. 그 뒤로는 그 친구 샵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제 차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매력을 잃어버렸죠. 연애를 여태까지 못 해봤다는 분들 이 이야기 잘 들으세요. 자기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세요. 제발. 연애는 여러분들이 걸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런 내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건 정말이지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당당해요. 사람은 당당할 때 더 매력을 느끼고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녀 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성에 언제 눈을 떴나요? 저는 제 친구들에 비하면 많이 늦은 편이었어요. 한 중3 때쯤이었나? 이것도 이성에 눈을 떴다고 이야기하기에도 참 뭐하죠. 그냥 순수한 사랑의 열병을 알았다고 해야 하나? 그 당시에 제가 아는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거라기보다는 남들이 연애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정보들이 들어오고 또 여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하면서 연애라는 것을 배웠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넘쳐나는 에너지 그리고 그 심심함을 해소하는 일종의 돌파구였던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애들은 운동에, 또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은 음악에 몰입을 했던 것처럼 여자를 좋아했던 나는 여자에 몰입을 했던 셈이죠. 사실 여자에 몰입을 한 건지 연애에 몰입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땐 친구나 의리, 여자 같은 것들과 또 음악, 춤 같은 잡기에 빠져서 정말이지 몇 년을 그렇게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처럼 절에서 주말 선생님을 하다 보니 레크레이션과 사물놀이 같은 것에도 빠져보고 그렇게 주어지는 대로 접하는 것들과 그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또 잘 받아들이면서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우연처럼 찾아온 몸공부 덕분에 한의학을 공부하게 됐고 말이죠. 그렇게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공부에 빠져들게 된 건 20살을 훌쩍 넘기고 나서였습니다. 공부에 빠지다 보니 유학까지 가게 되고 또 30을 훌쩍 넘기고 참 많은 사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앞으로 나란히 일을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키가 하도 작아서 맨날 맨 앞에 섰었죠.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기는 좀 했지만 남자다운 아이는 아니었어요. 또 얼마나 순진했던지 여자애들이 저를 두고 꼬시려다가 애 버릴까봐 냅뒀다는 얘기를 나이 20살이 넘어서 들었죠. 소위 그 여자가 줘도 못 먹는 등신이 저였어요. 뭐 지금도 크게 변화하진 못한 것 같고요. 단지 몰라서 순수했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버렸고 지금은 다 알고 난 뒤에 순수해진 차이만 있겠죠. 인연은 늘 내 앞에 옵니다. 멀리 있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죠. 누군가 소개를 해주겠다고 나서기도 하고요. 또 저 멀리 해외여행을 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암튼 느닷없이 나타나기도 하고 언제 와 있었는지도 모르게 이미 옆에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때가 되면 인연은 정확하게 내 앞으로 옵니다. 인연은 자연이 그렇게 알아서 착착착 보내주는데 정작 내 자신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매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실력을 쌓고 매력을 기르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내 할 일을 찾아서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인생은 매우 심플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스스로 꼬아버리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은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요. 또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서로 합심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대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이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느낀 건 사람들이 자신의 조건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들여다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로부터 출발을 해요. 내가 가진 기질, 성격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의 선택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습관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내 인간관계도 그렇고 말이죠. 일단 이런 것들을 다 펼쳐놓고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 이것이 우선돼야 하죠. 그 외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소설 그리고 연예계 소식 같은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선택했다가 결국 인생을 허비하는 이야기 참 많지 않나요? 겪을 거 다 겪고 고생할 거 다 하고 남게 되는 건 결국 내가 뭘 좋아하느냐예요. 우리가 나이 80이 돼도 이걸 못 찾은 어른들은 결국 뭘 해야 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은 사람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끝없이 탐구하고 찾고 더 발전시키다가 확장이 되고 또 찾고 하는 식으로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저는 이어령 교수님이 참 사회에 보기 좋은 본보기가 되셨던 어른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80에도 모니터 대여섯 대를 앞에다 두고 첨단 기기들을 활용해 가면서 집필하시던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비록 자식을 앞세우는 아픔과 또 본인 스스로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셔서 그 끝이 좀 거시기 했지만 말이죠.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자신만의 고집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한의학적으로 보자면 암이라는 것은 결국 내 고집에서 오니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이가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부터 찾으세요. 그러려면 일단 나 자신부터 살펴봐야 할 겁니다.
만약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한다면 말이죠. 대신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는 거죠. 그저 수다 떠는 거라면 나에게도 상대들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죠. 이렇게 되면 내 얘기를 그렇게 오래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해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찾아와서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내가 뭘 좀 알아야겠죠. 내가 재밌게 이야기할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봐야겠죠.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옛날엔 나이트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춤을 좋아하는 애들이 나이트장에 죽 때리고 살던 시절이 있었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게 춤 좀 추는 애들 사이에서 유명한 나이트장이 저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문나이트라고. 서울에서 좀 노는 애들은 여기에 와서 댄스 배틀 같은 걸 하고 그랬답니다. 이 문나이트에서 배출된 가수, 연예인들이 정말 많았죠. 현진영이 그랬고, 클룬이 그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양현석과 이준호도 그랬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다가 그것이 발전이 돼서 연예인이 되고 또 발전을 해서 기획사 대표가 되고 말이죠. 그 한국을 대표하는 3대 기획사의 하나인 YG가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또 JYP의 박진영을 보면 춤에 미쳐서 살다가 음악이 하고 싶어져서 김영석 작곡가를 찾아가 노래 만드는 걸 배우고 결국엔 기획사 대표가 됐죠. 또 박진영을 통해서 BTS의 아버지라고 하는 방시혁 의장이 탄생을 했고요. 저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좀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로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경쟁도 심하고 사회의 벽을 넘어서기가 어렵죠.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얘기가 좀 달라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경들이 있고요. 그렇게 접하게 되는 것들을 잘 받아두기만 하면 내 인생길은 저절로 열려갑니다. 그 외 이효리도 그렇잖아요. 최순실이도 그랬고 길거리 캐스팅이었었나? 어쨌든 연예계에 들어와서 노래도 잘 못하던 애가 어쨌든 이렇게 댄스도 배우고 해서 가수가 됐죠. 핑클이라는. 그리고 나서는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에 또 참여를 해서 오히려 예능 쪽에서 더 대박이 났죠. 핑클의 가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길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꼭 인기 연예인이 되겠다고 목표를 정해두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목표로 한 것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망가질 수 있어요. 가령 가수들을 한번 보자고요. 과거에는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한다고 했죠. 얼굴 생김새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가수가 이미자님이죠. 그런데 노래를 잘한다고 다 인기를 얻지도 않아요. 내가 인기 가수가 되려면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운을 가지고 태어나야 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재주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재주는 전혀 다른 재주예요. 노래를 못해도 또 가만히 있어도 나를 좋아해주는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하면 정말 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연기를 잘한다고 인기를 얻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영화나 드라마나 좋은 노래를 만나는 건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질 않으면 내가 연기의 재주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재주가 있고 그리고 또 설령 그런 좋은 작품을 만나도 그쪽에서 나를 선택해주지 않는 일도 벌어집니다. 변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서 대입을 해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어떤 재주가 있던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해도 다 괜찮아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다만 나의 태도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모르죠. 모르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한 태도를 잃지만 않으면요, 실수하거나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자세만 유지해도 실패할 확률이 낮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실 관찰이 우선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잘 모르면서 떠드는 말이 너무 많죠. 어느 날 도인께서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컵이 뭔지 아나? 순간 당황을 했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감도 오지 않아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컵 하나를 바르게 알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아는데 이 컵 하나를 바르게 아나? 하십니다. 순간 멘붕이 왔죠. 안다는 것에 깊이와 두께가 있어서 네가 과연 얼만큼 아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평가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일만 멈추기만 해도 우리의 갈등은 거의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 대부분이 내가 아는 만큼이에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전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전체를 다 보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말은 정말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전부 빈 구석이 듬성듬성해서 푸석푸석합니다. 이 골다공증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에도 있다는 말이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연애하는 일에 대입을 해도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연애는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애를 하고 있어요. 만났다 헤어진다는 건 실패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만나고 있어서 좋다고 희희낙낙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나서 헤어질지 모르잖아요. 실패가 뻔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제 발로 불행해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렇다고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참 난감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이 모태솔로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거의 모태솔로라는 친구들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피하는 거지 인연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주고받아야 될 빚꼬리 인연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하지 말자는 거죠. 집신도 짝이 있는데 그게 내 신인지 모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겁이 나서 안 신는 거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실력만 갖춰놓으면 다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내 실력을 어떻게 갖춘다고요? 내 할 일을 찾아서 그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 할 일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라고 했죠. 이 과정에서 인연은 내 앞으로 옵니다. 내가 내 할 일에 몰두를 하고 있으면 나의 매력을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고요.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 중에서
내가 관심이 가는 그 사람이 내 인연입니다. 이렇게 저절로 될 일을 가지고 왜 스스로 패배 꼬면서 사는지 말입니다. 인연을 대하는 태도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몇 가지 기준만 세워두면 모든 것이 저절로 알아서 흘러갑니다. 그러니 제발 대화를 하세요. 제발. 인간의 모든 것은 대화로 출발을 해서 대화로 끝이 납니다.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성관계를 갖는 모든 과정이 대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섹스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라면 그 결과 빤하지 않나요? 이 몸정이라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안다면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뭐하러 그런 몰라도 되는 것들까지 굳이 알려고 하는 건지 참. 무식한 사람들은 그걸 또 무용담처럼 자랑이라고 떠듭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들끼리 낄낄낄낄 거리고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누군가는 또 그걸 보면서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나는 또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가 유행을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정말 오만 짓거리들을 다 하는데 훗날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날이 온다는 것도 알아야죠. 아이고 참 어찌 그리 단세포적으로 사는지.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삽니다. 행복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의 에너지라서 지금 이 지구별에서는 아직 그 행복에 이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좋았다 말았다가 째지게 좋았다가 말았다가를 반복할 뿐이죠. 행복이 충만한 삶을 경험도 못 해봤으면서도 우리들은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세포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살아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학력이 낮아도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에 가깝죠. 학력이 높고 돈이 많고 권력을 가졌어도요, 품위가 없는 사람은 행복에서 가장 먼 사람들입니다. 제가 단언을 하는데요, 이 중생의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중생에서 벗어나야 행복에 이를 수 있죠. 쾌락을 쫓아선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미 인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 놨고요. 그러니 저희가 알려드린 삶을 대하는 태도를 잊지 마세요. 세상을 이해하는 이 구조가 내 영혼에 뿌리 박힐 때까지 말이죠. 그게 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보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질량이 있어요. 기품이 있고, 어디에 가도 어디에 있어도 그 누구를 만나도 정말 남다른 매력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연애를 못한다? 아, 누가 그래요? 같이 있으면 유쾌하고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 저절로 생기는데 말이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모든 건 대화 속에 답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럽디다. 대화는 인간이 피워내는 큰 꽃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근사한 표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